한 창고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진압이 됐는데 화재를 진압하고 난 소방관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새벽 1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의 자동차 용품 창고에서 불이 났던 겁니다. 내부는 폐타이어와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용품으로 이제 쌓여 있던 곳이었는데 소방당국은 옆 창고 보안업체 직원의 신고를 받고 이 불을 30분 만에 진압을 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출동을 했어요. 어허. 소방관들과 경찰관이 이 불을 네. 지나서 이제 출동을 했는데 네. 다행히 불은 30분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고 보니까 네. 창고 안에서 정체 모를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시신의 발목을 보니까 네. 전깃줄로 묶여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인활성 물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 2개랑 네. 라이터까지 발견이 됐는데 어허. 우선 경찰은 이 건을 단순 화재로 보지 않고 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게 김복준 의원님, 저게 어떤 범죄 현장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저거는 두 가지 경우 다 볼 수 있겠어요. 아하. 일단은 누군가에 의해서 남성이 잡혀와 가지고 발목을 전깃줄에 의해서 묶인 채 그 어떤 그 화재로 사망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그 어떤 경우라면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사람 일반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구태여 발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아주 자신의 그 행위를 공고히 하려고 네. 나중에 뭐 어떤 이를테면 이런 경우에 불을 내놓고도 탈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결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가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경우는 손은 묶어놓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손을 묶어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발을 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 타살 두 개, 자타살을 모두 놔두고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신 부검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검도 해야 되고요. 아직 진행되는 거는 지금 각종 수사하는 거 위에는 변사자의 그 신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된 게 없습니다. 자살도 배제를 못하고 타살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경찰도 지금 이번 사건 수사하는 경찰도 자살 가능성과 타살 가능성 모두 배제하지 않고 지금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 주변에 있던 인화성 물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네. 불이 난 것도 예를 들면은 묶여있는 시신이 있는 것과 불이 난 것은 또 별개예요. 이 불이 난 것이 자연발화이냐 아니면 방화이냐. 이 불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느냐 아니면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이 다 달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 주변에 휘발성 물질이 담긴 플라스틱 통 2개랑 네. 라이터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고 또 주변에 발화 지점이 여러 곳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연 발화라기보다는 누가 일부러 그곳을 발화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고 네. 방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화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타살을 하고 나서 이것을 이 시신을 없애거나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마디 좀 더 말씀드리고 부연하면요. 네. 지금 그 발견된 사체가 천정을 보고 누워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사망할 때는요, 천정을 반드시 보고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반드시 부검을 해가지고요. 네.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그 화재인지 네. 사망 이전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건지 이건 가려야 되는데 이제 기도 절개라든지 이렇게 하면 끄름 같은 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화재 현장에 사망한 사체가 천정을 보고 누워 있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불이 났다고 신고한 보안업체 직원도 어떻게 신고하게 됐냐면 이제 연기도 나고 또 열도 감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센서가 작동을 했대요. 그래서
띵띵 벨이 울리니까 119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가보니 이미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퍼지고 있었다는 게 그 신고하신 분의 보안업체 직원분의 얘기예요. 당시에 주변 분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데요, 저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는 사람들 창고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인가요? 아니에요. 거기는 일단 이 건물 관리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호인 변호사님, 평소에 인적, 즉 왕래가 그렇게 잦은 곳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곳이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 드나든다면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아하.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네. 또 발화 지점이 2군데 이상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네. 아까 김복준 의원님 말씀대로 자살을 위해서 본인의 그 자살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2군데 이상 불을 낼 수 있지만, 네. 누군가 타인이 이 그 돌아가신 분을 확실히 지금 해치겠다라고 네. 했을 때도 2군데 이상을 붙일 수 아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이런 2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 예. 이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검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인 밝히면서 동시에 아마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네. 예. 그래야만 신원을 밝혀내야만 혹시라도 이 사람의 주변 관계까지 다 경찰이 다각도로 예, 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건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